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이 미래세대 포교로 불교계 역량이 총 결집돼야 함을 거듭 확인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밝힌 대학생 전법을 위한 5년간의 탁발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교육원장의 범해 스님, 포교원장의 선업 스님을 각각 추천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는 12일 개원하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신임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방문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한국절 해인사 인도네시아가 활발한 신행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학생 전법 포교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일대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긴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백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 좌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불교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이 10기 수강생들을 맞았습니다. 이른바 K 불교 명상에 뛰어든 이들의 배움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이틀간 진행된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은 불교계 역량이 미래 세대의 포교로 총 결집돼야 함을 거듭 확인한 자리가 됐습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3년 전 10년 내 대안 마련을 표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스스로 5년 동안 대학생 전법을 위한 탁발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교계의 능동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첫 워크숍은 회양식까지 많은 사부대중이 자리를 지켰고 이들을 향해 자승 스님은 희망을 봤다는 말로 격려했습니다. 종단 차원의 행사가 아님에도 참가자들이 옛 어른 스님들이 강조한 공신과 신심 원력으로 끝까지 함께했다고 말한 자승 스님의 발언에 사부대중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반 이상이 자고 남은 자리를 비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땡땡이를 들쳤습니다. 제가 20년 전으로 큰 본사, 총림, 방장 조실 스님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릴 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중은 공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신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원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화합해야 된다. 무엇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전국 지역의 대표격인 교구본사 주지 스님 18명이 대거 자리를 함께 대학생 전법의 화두를 함께 든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불교가 지혜와 자비의 종교란 점에서 깨달음을 지향하는 지혜와 자비의 바탕을 둔 전법의 시대가 함께 펼쳐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명히 보여줬습니다. 2019년 상월결사 이후 전법의 시대를 이끌고 있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앞으로 5년 동안 직접 탁발을 해서라도 대학생 전법 기금을 마련하겠다며 사부대중의 능동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 이상부터는 우리 상월결사가 한 개 대학에 연 3천만 원씩 후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5, 6년간 끊임없이 탁발을 해서 기금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자승 스님은 상월결사 자비순례 이후 신도와 출가자, 재정 감소를 한국 불교의 3대 문제라 지적하며 10년 전후 대안 마련을 주창했습니다. 이번 회양식에서 향후 5년 동안 탁발을 해서라도 대학생 전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결심은 당시의 신도 배가운동 천명과 비슷한 맥락 속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식물 종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경상도 산간엔 주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신도가 없어요. 상월결사가 표방하는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기치로
한국 불교가 대학생 전법에 역량을 총 집결한 것은 신도와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이란 분석입니다. 대학생 전법이 활성화되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으로 이어지는 세대별 포교의 활성화라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학생 포교 활성화가 출가자 배출의 활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선 포교 현장에서 대학생은 취업과 창업 등에 관심이 쏠려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종교계의 위로와 지원이 각별히 필요한 세대입니다. 교구본사가 지역 내 3개 대학을 지원하고 4번째 대학은 상월결사가 맡는다는 방안이 나온 가운데 앞으로 5, 6년 후에는 종단 차원의 시스템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도와 출가자 감소 등의 위기를 대학생 전법으로 극복하기 위해 결집한 한국불교는 내년 조계종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조직 개편 등 제도 개선의 움직임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오는 12일부터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교육원장의 범해 스님이 포교원장의 선업 스님이 각각 추천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임시 중앙종회 안건 접수 마감을 앞두고 해일 스님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제10대 교육원장에 현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추천했고 제9대 포교원장에는 현 포교부장 선업 스님을 추천했습니다. 중앙종회는 오는 12일 개원하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신임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을 각각 선출할 예정입니다. 교육원장 후보로 추천된 범해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과 중앙종회 의원, 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 등을 역임했고 2021년 3월부터 제8대 포교원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포교원장 후보로 추천된 선업 스님은 불교 상담개발원장, 서울 충정사 주지를 맡고 있으며 2021년 9월부터는 제8대 포교원 포교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에는 중앙종회 의원이 총무부장과 호법부장을 제외하고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헌 개정안 등이 다뤄집니다. 전 국민의 88%가량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부처님법을 펼치고 있는 사찰이 바로 해인사 인도네시아인데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방문은 타국 땅에서 서로 의지하며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해인사 신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을 동행 취재한 황민호 기자가 전합니다. 인구의 88%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차와 오토바이가 뒤섞인 수도 자카르타의 복잡한 도심을 지나 남쪽 파트마와티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한글로 크게 해인사라고 적힌 간판이 보입니다. 부처님 탄생과 열반을 상징하는 연꽃이 입구를 장엄하는 해인사 인도네시아는 창건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사찰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계속 나오게 됐죠. 그럼요. 이미 30년 동안 같이 이제 법당에서 만난 도반들이니까 뭐 한국에 있는 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살고 그러니까 다 친근하고 힘이 많이 되는 도반들입니다. 사찰 내부로 들어가자 불자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합니다. 상주하는 스님이 없어 늘 제가자가 집전하지만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모습은 한국 사찰과 차이가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백중 같은 큰 불교 명절 때면 한국에서 스님을 모셔와 법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달라이라마 존자가 주석하고 있는 인도 다람살라를 비롯해 인도와 네팔의 성지를 순례하는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좋은 일이죠. 어쨌든 간에 종교는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가져보면은 종교라는 게 있음으로 해서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이 위로되고 그건 꼭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 불자들은 사촌 규모의 이 사찰 건물을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다니며 신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법회 후에는 식사를 함께하고 살아가는 얘기도 나누는 장소로 사찰이 정겨운 사랑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냥 혼자 기도도 하고 가고 그냥 일단 법당에 가면 마음 편하니까. 그냥 다들 불자니까 절에 오니까 부처님 뵙는 것만으로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차분해지지 않을까요? 이곳 해인사 창건 초기에는 봉축 법요식에 700명 이상이 동참하는 등 불자들의 참여가 활발했지만 갈수록 청년 불자 수가 줄어들면서 신도들이 극도로 노령화된 지금의 한국 불교와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해인사 인도네시아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청년 불자들을 위한 포교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0대 와서 이제 지금 60대 중반이 됐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뭐 한국으로 가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2세들은 아직 없고, 다시 이제 뭐 한 30, 40대들이 나오는 분들이 요새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 때보다는 덜 느끼는지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곳 해인사가 위치한 자카르타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공식 방문해 불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신도회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처음 만난 소감을 전했습니다. 직접 보고 대통령 손을 잡고 악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참 손이 말이지 일을 많이 하시는 분 같더라. 손이 막 거칠더라. 나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손이 깨끗한 줄 알았더니 대단하시대. 보이 신뢰가 가시는 분 같대. 먼 타국 땅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네시아 불자들은 여법한 신행 활동과 부처님법 전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천년고찰 백양사를 비롯한 전남 일대 불교 문화의 정수가 담긴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백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 좌상이 주목받는 가운데 보물문화재만 8점이 전시됐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일대 성보문화재를 조명하는 전시회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 불상과 불화 등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아우르는 92건, 132점의 유물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백양사 본사와 말사의 동안에 이행오던 귀한 승보들은 전라남도 북부 지역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선대 노사들의 원력과 현존 대중들의 신심으로 오늘에 개성되어 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전에선 최근 발견된 백양사 명부전의 지장보살 좌상과 이 불상에서 나온 발원문, 조성 필공기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비지정 문화재인 지장보살상에서 1653년에 조성됐다는 복작물이 나온 만큼 이번 전시를 계기로 보물 지정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백양사의 유구한 전통이 깃들어 있는 이번 전시가 중생들의 삶을 보고 느끼며 현재를 얘기하고 미래를 꿈꾸는 전시회로 꽃피우기를 바랍니다. 2년 전 보물로 승격된 백양사 극락보존의 아미타 회상도, 안정감 있는 구도와 주제를 극대화한 구성, 섬세한 인물 묘사, 담체 기법을 활용한 부드러운 채색, 따스하고 격조 있는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나주 심양사 건칠 아미타불 좌상과 불회사 건칠 비로자나불 좌상, 중림사 건칠 아미타불 좌상 등도 주요 볼거리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중림사 괴불도 전시됐는데 이번 특별전에선 보물문화재 8점이 모셔졌습니다. 이번 특별전을 통해서 불자들과 시민들께서 1000년을 넘게 전해져온 우리 민족의 높은 문화 수준 그리고 불교 미술의 세계를 만끽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1777년 제작된 영광 불갑사 지장 시황도, 1892년 만들어진 백양사 청류암 신중도 등 다양한 시기의 불화를 조명하는 한편 해방 후 한국 불교를 크게 중흥시킨 만한 스님과 서웅 스님의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근현대 문화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백양사의 오랜 역사와 유물들을 조명하는 일부, 백양사의 역사와 성보, 나주와 담양 지역의 유물을 만나보는 2부, 전남 북부의 불교문화, 해방 후 근현대 유물을 선보이는 3부, 근대 백양사의 중창과 고불 총림으로 구성됐습니다. 개막 행사엔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포교 원장 범해 스님과 총무부장 성화 스님,
최재형 국회의원, 윤성용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정희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찬란한 성보문화재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귀한 전시의 기회에 많이 친견하고 또 소중함을 알고 백양사 백암산의 역사와 불교 맥을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백양사의 선맥과 선통을 사대부 중이 친근하고 흥미롭게 접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은 서울불교중앙박물관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재창립된 국회 보좌진불자회 국회법우회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정파를 초월한 조직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재창립법회를 가진 국회법우회 박준수 회장 등 임원진들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영입해 명실상부한 국회 불자 모임을 결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우 스님은 여당 보좌관 중심으로 재창립됐지만 여야가 함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화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우리의 역사 문화 속에 녹아있는 화합과 통합, 화쟁 등 불교에 기반한 정신을 명상을 통해 다시 세우겠다는 뜻을 전하며 이를 위한 문화재 보호 등의 법령 재개정 등에 보좌관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신행 모임 국회법우회는 지난 1997년 출범했지만 20대 국회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조직 재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본 불교종단 신요엔이 조계종에 5년 연속 기부금을 전하며 한국불교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츠나가 준 일본 신요엔 국제원장과 정경국원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와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을 위해 써달라며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일본 불교종단의 기금 전달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요엔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정경국원은 진우 스님이 매일 108배를 한다는 이야기에 마츠나가 준 국제원장이 감명을 받았다며 최근 신요엔이 10만 청년불자를 달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100만 명 신도가 활동하는 일본 제가불교종단 신요엔은 서울과 부산의 정사를, 창원과 제주의 포교원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기반으로 명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불교 명상지도사 2급 과정이 10기 수강생들을 맞았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 대중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부처님 씨앗을 심겠다며 이른바 K-불교 명상에 뛰어든 이들의 배움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델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한 경쟁 속 잦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현대인들이 정신적 평화를 얻고자 찾는 명상. 불교적 소양을 갖춘 전문 명상 지도사가 되기 위해 1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온오프라인에 모였습니다. 불교 명상 지도사 2급 10기 입제식에 참석한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선업 스님은 전문 명상인의 사회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국 단위로 많은 곳에서 명상 지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상의 시대가 열렸고 전문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또 시기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불교 명상 지도사 과정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스님과 전문가로부터 체계적 교육을 받아 그 배움을 여러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제불교사 활동을 하면서 템플스테이 통역이나 또는 봉사활동을 갔을 때 이 지금 배운 과정을 그대로 한번 제가 실현해 볼 수도 있고 같이 명상이나 또는 참선을 한번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해보고 싶고요. 불교 명상은 무량한 부처님 법 속에서 실참 수행을 하며 심신을 가꾼다는 점에서 여타 대중 명상과 차이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마음속 부처님을 찾아가 고통을 호소하면 부처님이 이를 들어주고 질문을 통해 그 마음을 알게 해 스스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수행법을 제공합니다. 종단에서는 K-명상이 아닌 K-불교 명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그 총무원장 스님과 그 포교원장 스님께서 그 한국의 그 명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명상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 대학생과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불교 명상은 전법 포교의 이른바 최대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계종단에서 진행하는 이 포교 명상 지도자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앞으로 명상을 포교의 어떤 모든 기초로 삼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불교의 깊은 사상을 기반으로 종교적 수양을 넘어 대중화의 길을 모색하는 K-불교 명상에 입문하거나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도혜순입니다. 불교 미술 본연 문도회가 9번째 불화 이야기 전시를 열고 다음 달 13일까지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는 10일까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2일차 전시 후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0월 13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는 조혜종 본연 문도 회장을 비롯한 본연 문도 기존 작가들과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불화반 학생 등 회원 27명의 불화 작품 3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통 미술인 불교 회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재창조한 작품들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98년 결성된 불화 이야기는 대구시 무형문화재 단청장 본연 전현호 선생의 지도 아래 불화를 계승 연구하고 있으며 기도와 수행의 결과일 뿐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는 예술 작품으로 불화를 알리기 위해 2년마다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2023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 갯벌이 서남사 괴불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야단 법석을 끝으로 한 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순천 서남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괴불 디지털 아트 퍼포먼스 야단 법석은 석가모니불 괴불 탱화를 디지털 기술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남사 괴불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은 물론 불교 미술사학자와 미술 분야 전문가들에게 예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대상으로 평가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금년 세계유산축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또 표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내년 세계유산축제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갈고 다듬어서 내년에 또 내놓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8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